자,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다른 클래스에 접근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윈도우 클래스를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그 여러 개의 윈도우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 생기겠죠? 예, 서로 상대방 객체의 주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윈삼이에서는 서로 상대방 윈도우 핸들에 접근하면 됐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OOP에서는 서로 상대방 객체의 주소에 접근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실습을 통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실습은 그 메시지 처리 두 번째 유형 중에서 메뉴를 그 작성을 해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를 작성을 하는 것은 코드에서도 해주지만 그 리소스라는 데서도 작업을 해줍니다. 자, 리소스 뷰로 한번 가볼게요. 자, 리소스 뷰를 클릭을 하면은 my.rc가 나오는데요. rc에 여러 가지 그 리소스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IDR 메인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IDR 메인프레임. 그 리소스 이름이 그 리소스 중에서 메뉴라는 리소스가 있고 그 메뉴 리소스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IDR 메인프레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디를 가진 그 메뉴 리소스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예, 리소스 뷰가 아니고 솔루션 탐색기에서 찾아올 때는 여기 리소스 파일에 갑니다. 리소스 파일이고 그 다음에 my.rc2라는 게 있습니다. my.rc2 얘를 클릭해주면 방금 리소스 뷰 이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IDR 메인 프레임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IDR 메인 프레임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메뉴들이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뉴를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테스트라는 이름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네, 테스트라는 이름을 입력을 했고요. 그 밑에 메뉴 항목으로 잠시만요. 자, 요 위치에서 길게 좀 누르고 있으면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바뀌는데요. mi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클릭을 하고 조금 기다립니다. max라는 그 메뉴 항목을 만들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속성 파트가 있는데요. 속성 파트가 있습니다. 속성 파트에 지금 id라는 거 보입니까? id에 id 언더바 327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이 id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에 min 이런 식으로 그 ID 이름을 정해주면 그 테스트라는 메뉴에 min이라는 메뉴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max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줍니다. 테스트에 max 이렇게 편집을 해줬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F5. 자, 그럼 여기 테스트라는 메뉴가 생겼고요. 그 밑에 min, max라는 메뉴 항목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디서블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메뉴 항목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하는 핸들러가 그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핸들러를 정의하는 방법은 그 메뉴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이벤트 처리기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이벤트 처리기를 어디다가 달 거냐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차일드 뷰에 달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커맨드가 WM 커맨드에 해당합니다. 걔를 선택해 주고요. 함수 이름은 기본적으로 그 onTestMin이라고 작성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차일드 뷰에 onTestMin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자, 매핑 매크로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자, on 커맨드 id는 idTestMin, 그때 onTestMin이라는 함수를 매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Ctrl F5. 그러면 min이라는 함수는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max는 아직 안 됩니다. 클릭하면은 이벤트 처리를 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자,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이벤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this의 move window. 자, 이 move window는 그 윈도우를 움직이는 거죠. 특정 위치의 크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LPC rect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repaint는 1로 되어 있고요. 움직일 위치를 rect 클래스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저 1은 이제 새로 그리라라는 뜻이고요. 뭐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를 100,100으로 옮기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가 박스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그 마우스 무브 이벤트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요 박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바뀌고 있죠? 자, 이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서는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여기 XY 좌표가 움직이니까 WM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WM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이가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위치는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한 500쯤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move 윈도우, 여기 앞에 this가 있는데요. 이 this는 child view죠. 그리고 child view는 부모가 CWND였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그래서 child view 윈도우인데 그 윈도우를 어디로 옮겨라? 200,200에 200이랑 왼쪽 상단 좌표가 200이고 오른쪽 하단 좌표가 500, 500이 되도록 윈도우를 옮기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요 위치로 윈도우가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차일드 뷰에서는 지금 차일드 뷰에서는 그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바깥쪽 윈도우는 누구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메인 프레임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메인 프레임 윈도우에서는 이 이벤트 처리를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하면 C 메인 프레임 윈도우가
있고요. 이 녀석의 자식 윈도우로 차일드 윈도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일드 윈도우에서만 그 WM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처리를 해 준 거였죠. 그래서 이 윈도우를 그 특정 위치로 옮겼더니 여기서만 그 이벤트가 처리가 되고 있고 이쪽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메인 프레임 윈도우였기 때문이고 메인 프레임 윈도우에서는 WM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처리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에서 한번 출력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 기존에 출력됐던 이 부분이 그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차일드 윈도우도 검은색이고 그 차일드 윈도우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프레임 윈도우도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 그 여기를 살펴볼 때 그 이레이즈 백그라운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널 브러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배경을 새로 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 윈도우를 흰색으로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프레임에 오면요, 여기도 그 프리 크리에이트 윈도우라는 함수가 그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AFX register window cl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클래스 스타일, 커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브러쉬 영어로 되어 있죠. 예, 널 브러쉬입니다. 아이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커서도 영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H 브러쉬, 우리가 알고 있는 게스톡 오브젝트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브러쉬로 바꿔줍니다. 널 브러쉬를 화이트 브러쉬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영어로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꿔줬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메인 프레임 윈도우는 그 화면이 그 하얀색으로 칠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전체가 검은색인 이유는 그 처음에 프로그램 실행하면 이만큼이 그 차일드 윈도우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무브를 시키면 차일드 윈도우는 지금 검은색 배경이고 부모 윈도우, 메인 프레임 윈도우는 흰색 배경으로 이렇게 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미니마이즈를 해봤는데요. 여기 함수를 하나 더, 그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 놨었죠. 맥스라는 그 메뉴를 더 만들어 놨는데,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미니마이즈 된 윈도우를 다시 전체 크기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을 아마도 해보고 싶을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해보기 전에 먼저 그 MFC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메뉴도 나오고요. 메뉴도 나오고 또 툴바라는 것도 나오고 상태바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윈사미로 할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도록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메뉴, 툴바, 상태바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를 없애는 거는 좀 상당히 간편합니다. 여기 그 윈도우 클래스 정의하는데 인자가 몇 개 안 되지만 여기 프리 크리에이트 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크리에이트 스트럭처 안에 그 앰퍼샌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을 바꾸면 그 값이 다시 호출한 대로 반영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CS에 보시면은 CX, CY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널로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을 널로 해줍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곧바로 되지는 않네요.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좀 잘 안됩니다. 뭔가 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메뉴 없애는 거는 좀 포기를 하고요. 툴바랑 상태바를 없애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툴바인데요. 이 녀석이랑 그 밑에 이 부분이 그 상태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쟤는 이제 메인 프레임 윈도우의 자식 윈도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메인 프레임 윈도우에 가보면요. 컨트롤 모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메뉴바를 별도로 만들었네요. 메뉴, 저기 보이는 메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소스 메뉴를 통해서만 제어되는 것이 아니고 이 MFC 메뉴바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그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메뉴바, 툴바, 스테이터스바 뭐 이런 것들을 객체를 만들어서 그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없애주면은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없애주냐요? onCreate에서 해주면 되겠죠? 자식 윈도우는 onCreate에서 생성을 해주니까 onCreate에 와서 하나씩 없애주겠습니다. 일단은 onCreate에서 프레임 윈도우, 자기 자신 테두리 윈도우를 틀 윈도우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메뉴바를 크리에이트 합니다. 메뉴바 없애줘 뭐. 없애주고요. 다음에 팝업 메뉴 다 없애줍니다. 다 없애주고 뷰는 이거는 차일드죠. 프레임의 클라이언트 영역을 차지하는 뷰를 만듭니다. 뷰 MWND 뷰는 우리 차일드 윈도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놔두고요. 그 다음에 툴바 윈도우 없애주고요. 툴바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함수를 다 없애주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바 크리에이트 하는데 얘도 크리에이트 하지 말고요. 이네이블 도킹 등등등 다 크리에이트 하지 않겠습니다. 도킹 스타일 다 빼고요. 툴바 이네이블 다 빼겠습니다. 다 빼겠습니다. 자, 뭐만 남겨놨냐면 차일드 윈도우 크리에이트 하는 것만 남겨놨습니다. 메뉴는 살아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툴바랑 상태바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 크리에이트 윈도우에 가서 얘를 적용하면 메뉴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메뉴도 사라졌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윈사미로 처음에 만들었던 윈도우랑 화면이 똑같게 나옵니다. 물론 지금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흰색으로 좀 깔끔하게 바꿔 놓겠습니다. 는
화이트 브러쉬, 차일드 뷰의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의 화이트 브러쉬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그 윈3로 만들었던,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화면은 거의 똑같은데요.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자, 여기서는 윈도우가 지금 몇 개죠? 자, 여기는 윈도우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고요. 뭐냐면 요 타이틀을 포함한 이 프레임 윈도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허연 부분에 차일드 윈도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두 개가 딱 겹쳐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윈3에서 했던 거는 이 프레임 윈도우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윈도우가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윈도우는 두 개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면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맥스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맥스 함수를 구현을 하려면 메인 프레임의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에서 일단은 메뉴는 나오도록 해야 되죠. 자, 메뉴 나오도록 널로 세팅한 거를 해제시켜 줬습니다. 자, 미니마이즈 됐고요. 얘를 다시 맥시마이즈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메뉴 리소스로 가서요. 맥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처리기 추가. 자, 차일드 뷰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차일드 뷰에 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테스트 민, 테스트 맥스가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하려면 프레임 윈도우에 그 허연 부분의 크기를 알아내서 그 크기만큼 다시 그 무브 윈도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프레임 윈도우의 허연 부분의 크기를 알아낸다고 했는데 이 허연 부분을 는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영역의 크기를 알아내는 함수가 있는데요. get client r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다시 움직여주는 거는 move 윈도우 하면 되겠죠? 자,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클라이언트 영역의 좌표를 저장할 rect라는 그 변수를 하나 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get client rect, 예, 인자로 그 rect 클래스 포인터를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 그냥 이 객체를 넘겨주면 지가 알아서 포인터로 바뀌어줍니다. 자, 클라이언트 rect 영역을 받아왔고요. move 윈도우, 여기에 첫 번째 인자가 rect죠. rt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니마이즈 됐죠?
맥시마이즈. 잘 안되죠? 이상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미니마이즈. 원하는 대로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 get client rect에서 보면요, move 윈도우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this가 생략되어 있죠. 자, 여기는 또 누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th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 this는 누구냐면 child view죠. child view입니다. 자, 근데 get client rect를 child view에서 할 게 아니고 누구한테서 해야 돼요? 메인 프레임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프레임에서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프레임은 지금 child 윈도우의 부모로 되어 있으니까 parent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C 메인 프레임 P 프레임은 this에 get parents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P 프레임. 자, 근데 여기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 대해서 빨간 줄 나오는 거는 메인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include main frm.h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빨간 줄이 사라졌습니다. getParents를 했더니 얘는 그 getParents는 리턴 타입이 CWEnd네요. 근데 받는 녀석이 메인 프레임이니까 타입 캐스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미니마이즈 했고요. 얘를 맥시마이즈. 원래대로 잘 동작을 합니다.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자,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메인 프레임에 어떤 변수나 특정한 변수나 함수를 쓰진 않기 때문에 범용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하는 대신에 cwnd p 프레임은 getParents. 물론 this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minimize, maximize. 자, 정리를 하면요. 자, P 프레임 윈도우, 부모 윈도우를 좀 알아와야 되죠. 그래서 this에 get parents라는 함수를 쓰면 부모 윈도우를 알아올 수가 있고요. P 프레임에서 get client rect라는 함수를 쓰면은 그 클라이언트 영역의 크기를 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child 윈도우에서 move 윈도우 RT라고 해주면 원래 크기대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메인 프레임에 소속된 특별한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고요. 얘 대신에 C 메인 프레임 객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리턴 값이 CWN이니까 C
메인 프레임이라고 타입캐스팅을 제대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클래스를 쓰려면 include main frm.h라고 include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고요. 중간에 필요하면 멈추고 실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만약 그 툴바 상태바가 있었다 그랬죠? 툴바 상태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프레임에 가서요. 메인 프레임에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 온크리에이트 가야 되죠. 온크리에이트 가가지고 우리가 주석 처리를 쫙 했었는데 주석을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주석을 다 풀어버려요. 자, 주석을 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툴바가 아직 안 나왔네요. 메뉴바, 뷰, 툴바. 문제가 없는데. 툴바 여기 있네요. 툴바. 집어넣겠습니다. 툴바도 나왔고, 여기 상태바도 나왔습니다. 자, 미니마이즈 해볼게요. 미니마이즈. 자, 맥시마이즈. 사라졌죠? 예, 툴바 바깥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예, 툴바가 바깥에 빠졌을 때는 그 문제가 살짝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없는데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그래서 이 툴바 윈도우가 붙어 있을 때랑 떨어져 있을 때를 고려를 해서 이 클라이언트 영역을 여기까지만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툴바 윈도우 크기를 툴바 윈도우가 프레임 윈도우에 붙어 있는 경우랑 떨어져 있는 플로팅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플로팅 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처리한다. 고려해서 다시 클라이언트 윈도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실행을 이 상태에서 하면요.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할 때 여기 제대로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둘 다 이거를 밖으로 뺄 수가 있는데요.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예. 그래서 이 메뉴바랑 툴바가 여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붙어 있는 이 크기를 고려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무브 윈도우 할 때 여기가 아니고 요 위치로 그 탑 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메뉴바랑 툴바에 관련된 녀석이 메뉴바, 툴바, 뭐 스테이터스바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차일드 뷰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좀 코드를 바꿔놨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메뉴바, 툴바입니다. MFC 메뉴바, MFC 툴바. 자, 그래서 MFC 메뉴바랑 툴바는 요 메인 프레임에 특화된 그 변수이기 때문에 그 윈메인 대신에 메인 프레임 포인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게 그 툴바, 메뉴바가 메인 프레임 떨어져 있는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무브 윈도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붙어 있으면은 그 메뉴바랑 툴바의 크기를 고려해서 높이를 고려해서 그만큼 그 탑 위치를 변경한 다음에 무브 윈도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는 누가 알 것 같아요? 예, 툴바, 메뉴바 자기 자신이 알 겁니다. 자, 그럼 툴바부터 하겠습니다. 클래스 MFC 툴바. 자, 이 녀석의 포인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p프레임의 멤버 변수로 있죠? p프레임의 mwnd 툴바. 얘의 주소, 포인터 변수로 했으니까요. 자, 높이를 붙어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만약 p 툴이 is floating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알려줍니다. is floating이 true이다면은 붙어 있는 거죠. true가 아니라면 이 툴바의 그 크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get window rect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툴의 높이만큼을 이동해 주면 되겠죠. 탑을 RT 다 0이겠지만 하이트란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툴만큼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메뉴바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툴바가 아니고 메뉴바도 MFC M 클래스 MFC 확인해 보겠습니다. MFC 메뉴바. 자, MFC 메뉴바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정보 가지고 오고 플로팅 되어 있지 않으면 크기를 알아온 다음에 RT의 답은 RT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주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제대로 동작하죠. 얘를 떼보겠습니다. 떼도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마저 떼볼게요.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잘 동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그 메인 프레임에 윈도우 툴바랑 윈도우 메뉴바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 메인 프레임 정확하게 메인 프레임 포인터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해당 그 윈도우가 알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 해당 뭐 툴바 메뉴바에서 제공하는 is floating이라는 함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함수를 찾아봐야 됩니다. 찾았다라고 치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반드시 실습을 해 보기 바라고요. 중요한 내용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차일드 뷰에서 누구의 정보가 필요하냐면 메인 프레임의 정보가 필요하죠. 다시요. 차일드 뷰에서 메인 프레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차일드 뷰에서 메인 프레임 클래스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메인 프레임 이 포인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행스럽게도 그 차일드 뷰의 부모로서 메인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요. 메인 프레임의 자식이 차일드 뷰였기 때문에 getParents라는 함수를 통하면 쉽게 이 프레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 새로운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고 그 녀석의 부모가 메인 프레임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메인 프레임에 접근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메인 프레임에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메인 프레임에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에 또 누구에도 접근을 하겠습니까? 프로그램 구동을 하고 있는 myapp라는 녀석이 있었죠. 클래스 myapp에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나나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자, 이 질문은 어느 객체를 먼저 생성할까요? 라는 질문이랑 똑같다 그랬죠? 자, 어디서 한다고요? 예, 프로그램 구동에 관련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제일 먼저 생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c my app에 THAPP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게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 있었죠. 네, 코드를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요. myapp에 cmyapp, THAPP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cmyapp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 객체를 만들면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MFC 프레임워크에서는 생성자가 호출된 다음에 뭔가 초기 작업을 해주는 함수를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함수가 누구냐면 바로 밑에 있는 init instance라는 함수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필요한 어떤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해놨고요.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는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그 exit instance라는 것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init instance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복잡한 코드가 보이지만 결국은 틀 윈도우 만드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메인 프레임에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주소를 mp main window라는 녀석에 저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 로드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보니까 윈도우 스타일도 들어있고 IDR 메인 프레임 어떤 메뉴 리소스에 관련된 정보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로드 프레임 안에서 아마도 그 메인 프레임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할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하고 그러한 정보들이 다 누가 관리를 해요? mp main wind. 물론 여기는 this가 생각되어 있으니까 이 메인 윈도우는 소속이 myapp 소속이겠죠? 얘는 c app win app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win app에는 이 메인 프레임 mp main 프레임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그 위에 threa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thread의 mp main 윈도우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알았네요. THEAPP는 전역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프로젝트에서 항상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이 되면은 얘가 멤버 변수로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틀 윈도우를 만들고 그 녀석의 주소 객체를 가리키는 mp main win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틀 윈도우를 가리키는 객체의 포인터입니다. 자, 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프레임에 접근을 하려면요. 자, 먼저 어디에 접근해야 되냐면 cmyapp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papp는 THAPP 주소라고 해주면 되는데요.
예, 전역 변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터 변수인데 초기화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고요. 자, 일단 또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p 프레임은요, p 앱에 mp 메인 윈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범용 포인터니까 타입 캐스팅을 해줍니다. 자, 이 포인터는 얘보다 더 상위 클래스가 프레임 윈드라서 포인터가 타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p프레임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여기 줄이 가야 있네요.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됐고요. 코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app에 먼저 접근을 했고요. 접근을 했고 app 안에는 mp 메인 윈도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녀석의 포인터를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get client direct를 해서 동작을 시켰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minimize, maximize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부연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THAPP는 myapp.cpp 안에 그 정의가 되어 있죠. mycpp 안에 THAPP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차일드 뷰에서 이렇게 차일드 뷰.cpp 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그 사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전역 변수이긴 하지만 전역 변수라도 파일이 다르면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죠? 자,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my.h 한번 가보겠습니다. my.h에 cmyapp 정의하는 부분이죠. 쭉 내려보면은 extern cmyapp에 thapp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my.h가 child view에 my.h가 include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이 동작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요. 방금 주석 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childview.cpp에 선언되어 있지 않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해서 빨간 줄이 나온 거고요. 이거를 extern 자, 이렇게 해주면요. 이걸 빼버리면은 변수를 새롭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어요. 여기 빨간 줄이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THAPP가 여기서도 생성이 되고 my.cpp 거기서도 또 생성이 됩니다. 두 번 생성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빌드를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오는 거고요. 컴파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컴파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이 THAPP가 다른 파일에 있으니까 일단 컴파일을 문제없이 하시오라고 알려주는 게 앞에 extern이라는 키워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extern 키워드의 사용법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툴바가 쓰이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extern 이거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쓰이니까 my.h 여기 my.h에 이 녀석을 넣어두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동작합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자, 우리는 어느 소스 코드에서라도 프로젝트에 있는 어느 소스 코드에서라도 THAPP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APP에는 np 메인 윈도우가 있어서요. 이 np 메인 윈도우가 껍데기 윈도우, 틀 윈도우에 해당하는 객체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메인 프레임 윈도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설명했던 것 중에 cwin app가 뭘 가지고 있냐면 init instance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호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틀 윈도우를 크리에이트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exit instance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run이라는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win app에 init instance, exit instance, run 이런 함수가 있다는 것도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제공합니다. 자, AFX는 전역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MFC가 달아놓은 그 이름이고요. AFX get main wind 하면은 얘의 주소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THAPP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랑 마찬가지로 AFX get APP 이런 함수가 또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AFX get instance hand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 h 인스턴스를 리턴해주는 함수고요. 네, 종종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전역 함수를 사용을 하면 프로젝트의 어떤 소스 코드에서도 app랑 메인 윈도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윈도우에 접근하면은 메인 윈도우에서도 뭔가 작업을 하겠죠. 거기서 자식 윈도우를 크리에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윈도우를 통해서 어떤 자식 윈도우에 접근하는 것이 또 가능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함수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 대신에요. 얘 대신에요. PAPP는 AFX get APP. 자, 리턴 타입이 범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잘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 대신에요. P 프레임은 AFX get main wind. 자, 얘를 리턴 타입이 그 프레임 윈도우 이놈이기 때문에 타입 캐스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역시 잘 동작을 합니다.